뭐 바로 얘기해보죠. 조진웅 씨 얘기. 뭐 청소년 시절에 이런 어떤 범죄 행위들 다 드러나서 은퇴를 선언했는데, 근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진웅 씨는 네. 자기는 은퇴하겠다. 자기는 뭐 모든 거에 그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은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조진웅 씨의 변호사가 네. 이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 범죄 사실을 갖다가 이 폭로한 그 기자를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게 왜 고발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소년법에 의하면 그 네. 소년법에 의한 처벌받은 사람은 장래에 처분받은 사람은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밀양 여중생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소년 사건으로 처분받았던 사람들이 뭐 공무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보도 금지 조항이 근데 좀 희한한 게 이 소년법이라는 게 소년법으로 보도가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보도 금지 조항이 그 현대의 보도 기술을 따라오지 못해서 신문 보도가 방송 보도가 금지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출간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저 디스패치라는 언론사는 그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 조항이 없어요. 이 조항이 없어서 제가 뭐 디스패치 기자에서 법률적인 해석으로 좀 빠져나갈 부분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보도를 금지시킨 거는 소년법이라는 거는 일단은 소년이 중학교 고등학생이 어떠한 사고를 치고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네. 하면 소년법으로 갑니다. 보통은 소년법으로 가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형법으로 가요. 저희가 하는 그 중고등학교 사건 중에 99.99%가 다 소년법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변호사가 장발장에 비유했는데 정말 애들끼리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무인 아이스크림 좀 털던가 혹은 아니면 뭐 200원 300원 털던가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소년법으로 가는 건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그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간 사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조주빈 모반범죄. 조주빈 대한민국을 질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형법으로 간 거예요. 지금 조진웅 사건에 대해서 보호소년이라고 명칭을 안 쓰고 소년법으로 가면 보호소년 명칭을 씁니다. 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이 나옵니다. 근데 소년범이라고 표현을 쓴 거는 이거는 형법으로 간 게 아닌가. 지금 뭐 강도 강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자애들한테 집단적으로 돈을 뺏고 거기서 강간행위를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저걸 장발장에 비유할 거는 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디스패치 기자도 고발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 형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형법 저게 아마 소년법에 의한 규정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뭐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만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으로 가게 되면 뭐 디스패치 그 보도한 기자분께서는 충분히 경한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저 변호사분이 고발한 그 죄명은 알겠는데 제가 바로 죄명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 변호사가 잘못했다 뭐 기자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 죄명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네. 협소해서 너무 옛날 거라서 거의 너무 옛날 거라서 거기에 보면 신문 보도는 안 된다 써 있어요. 근데 저렇게 신문이 아니라 신문이 지면 신문 얘기하거든요. 신문법에 의한 신문. 여러분들 신문법에 의한 신문이 있고 다른 그 인터넷 디스패치는 신문이 없어요. 신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소년 사건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소년법의 취지, 교화하는 취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진웅 씨가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만약에 처벌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해가 그러면 안 되는 게 얘기가 달라지는 아무리 거죠. 이게 94년이라고 그래도 강도 강간인데 소년원을 갔다? 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원을 안 가고 보통 소년 분류심사원을 가가지고 보통 많이 나가고요. 그게 범죄가 쌓이면 이제 한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한 1년 정도 송치가 되는데 지금 뭐 소년 교도소에 갔는지 소년원에 갔는지 혹은 아니면 형법인지 소년법인지 근데 제가 죄명을 보기에는 그 형법으로 갔을 거라 보여지고요. 죄명이 그래요? 너무나 중해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 변호사님이 고소한 저 조항에 보면 소년법 혹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소년 관련 사건은 보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소년일 경우에는 보도 안 하거든요. 지금 소년들이 일어난 사건은 다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특정할 수 없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그렇게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학폭 처분 받아가지고 대학교 입학 날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은 맞아요. 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년법 관련 강의를 좀 했는데 거기서 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애들끼리 싸웠어요 학교에서. 싸웠는데 그 얘가 그 학폭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럼 대학을 못 갑니다. 네. 근데 학폭으로 처분 안 되고 그냥 그 학교 밖에 나가가지고 경찰에 고소해서 소년법이 돼요. 그래서 소년원을 갔다 왔어요. 뭐 1개월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 7호 처벌. 소년원을 갔다 왔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 생활기록부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제 말이 안 되는데. 약간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나죠. 그냥 말싸움 해가지고 학폭위 처분 나온 친구들은 대학 못 가고 어허. 심한 싸움을 해가지고 야 이걸 학교 밖에서 학교 안에 싸운 게 아니라 그 학생이 학교 밖에서 뭐 강간을 하건 이런 걸로 학폭위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변호사들도 제가 소년 사건을 하잖아요. 하고 제가 받은 사건에 대해서 결정문을 받아보려고 그 신청하면 안 줍니다. 아 이건 네. 좀 판결문을 안 줘요. 아니 네. 국회의원들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부터 좀 법을 그렇죠. 갖다가 네. 어떤 양형 기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좀 형평성이 어느 정도 좀 비례성이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비례성이 좀 나와야죠. 이건 그렇죠, 아니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소년 사건 하다 보면 아주 희한한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이유는 보통 소년들이 형법으로 안 가고 소년법으로 온 소년들이 보통은 그 굉장히 좀 가벼운 범죄예요. 예, 가벼운 예.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노트북이 어디 카페에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는 거네 하고 갖고 가다가 이제 걸린 경우 그럼 전 주웠는데요. 뭐 이런 경우예요. 애들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뭐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 한 달 정도 교육시키고 인성교육 시키고 뭐 성교육 시키고 내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교화를 하는 건데 이게 교화로 안 가고 일반 더 세게 가게 되면 그러면 학폭위와의 그 형 불균형도 있고 또 지금 댓글이 올라온 거 보니까 저 조진웅 씨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이라고 하네요. 형법이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조진웅 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조진웅 씨는 이제 좀 자기가 좀 제발 좀 잊혀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 씨의 변호사가 네. 기자를 고발하고 하면서 조진웅 씨 사건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서 네.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근데 조진웅 씨는 이렇게 잊혀지고 싶어 하지만 네. 지금 자기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만은 조진웅 씨 사건 때문에 진짜 웃고 있는 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네. 장경태 의원인데 네. 장경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장경태 의원은 스스로를 또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조진웅 씨가 온몸을 바쳐갖고 지금 당신의 이름을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면에서 좀 삭제해 주려고 그러는데 네. 갑자기 SNS에다 글을 써가지고 아직 나의 범죄도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근거를 좀 어필하는 걸까요? 아니 뭐라고 글을 썼냐면은 이렇게 자기 그 생일잔치하는 그런 사진과 함께 처음엔 화도 나고 황당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했지만 마음이 위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멘붕이 시작되고 현타도 오고 아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 이런 말들이 다 꼰대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어리석고 한가한 사고였다는 생각마저 든다. 기존의 가치체계가 많이 흔들리기도 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바로 그 술자리 의혹 네. 그 자리에 성추행을 했던 그 술자리에 간 거 네. 그리고 그 여성 비서관들 모여있는 그 자리 사람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간 거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남는다고요? 아니 그럼 국회의원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조진웅 씨 은퇴한 것처럼 장경태도 은퇴해야죠. 정계 은퇴하세요. 괜찮네. 어떻게 정치인이 영양가 있는 자리만 가겠다. 사람 가려서 만나겠다.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인이 앞으로 나는 저러한 가치관으로 고쳐먹겠다. 이러한 글을 SNS에 버젓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 밤에도 지금 12월 8일 이 날에도 저녁 시간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예. 근데 만지지 않거든요. 그냥 술을 먹거나 혹은 여성분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 약간 오히려 피하는 거죠. 펜스룰이라고 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떨어지고 피하고 그다음에 저는 술 적당히 먹었으니까 집에 가보겠습니다 하는 거지. 만지는 게 잘못된 거지 뭐 사람 만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자기의 죄를 갖다가 마치 내가 뭐 나의 꼰대 형님들의 얘기를 내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네.
완전히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저는 그 장경태의 그 기자회견도 그렇고 네. 지금 저 글도 그렇고 저 보좌진들이던 뭐 민주당 뭐 선배들이던 저거 왜 조인트 안 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야 가만히 있어. 장경태 터졌잖아요. 장경태 터지고 다음에 터지고 쿠팡입니다. 예. 장경태는 쿠팡한테 감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쿠팡 다음에 지금 터진 게 조진웅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본인이 저렇게 기자회견 하고 SNS에 글을 올려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저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정무적 지금 그 이유가 반복되고 있고 예. 저러한 정신 상태로 국회의원이 사람 만나고 술을 먹었으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조진웅 사건이나 네. 장경태 사건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옹호하고 뭐 조진웅 돌아와라. 예. 민주당 뭐 주변 그 언저리에 있는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말고 좌파 진영의 언저리에 있는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무슨 지령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지령이 내려와서 왜 조진웅 보고 돌아온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조진웅이 은퇴했잖아요. 예. 조진웅이 안 돌아오면 이재명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조진웅이 안 돌아오면 장경태도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저러한 강간유해 혹은 저러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없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그 축의금 문제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예. 거기다가 장경태 성추행 터졌도 이재명은 지금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근데 조진웅이라는 사람이 과거 소년 전력으로 갑자기 은퇴를 한대요. 조진웅이 은퇴하면 국민들 생각에는 조진웅 은퇴했는데 이재명은 왜 사퇴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은 장경태는 왜 책임을 안 져? 왜 책임 안 져? 장경태는 왜 사퇴 안 해? 아니 최민희는 왜 사퇴 안 해? 이 논리가 되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조진웅 씨가 그래도 죄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못 하는 거고 그 언저리에 있는 좌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갑자기 조진웅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비겁하다는 거죠. 아니 네. 박범계 의원은 직접 얘기했어요. 박범계 그래요? 의원하고 네. 그 김원희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네. 조진웅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걸 갖고 이렇게 처벌받아야 되냐? 네. 예. 언제까지 그걸 갖다가 자신의 과거를 갖다 잊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처벌해야 되냐?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진웅을 돌아오라고 민주당 진영이 얘기하는 게 조진웅 씨를 도와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어허. 저거 그냥 한 4시간 5시간 정도의 기사로 되는 거였어요. 예. 저는 은퇴합니다. 땡. 끝.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끝. 그런 거였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뭐 김어준 뭐 무슨 사진 올리고 막 등등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진 올리면서 우리가 조진웅이다. 우리가 조진웅을 살려야 된다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쫓아가다 보니까 논리가 조진웅이 사퇴하면 이재명도 사퇴해야 되는 구조구나 라고 논리가 성립할 수밖에 장경태도 사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흘러간다고 보여집니다. 조진웅 씨가 은퇴한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좀 뼈 아픈 거죠. 예. 일반 국민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그 배우들 중에서도 여러 논란에 의해서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방송 심의 규정이나 혹은 아니면 방송사 규정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영화나 종편에는 나오거든요. 또 가수들 중에서도 어떠한 성범죄 전력에 의해서 TV 스크린에는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콘서트 열거든요.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뭐 은퇴를 해서 뭐 연극 배우로 가든 어디로 가는 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이 왜 저렇게 보호를 하냐가 진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미처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네. 조진웅 배우,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그런 영화 배우였지만 네. 결국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했잖아.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 너희들은 왜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 너희들 정말 죄 많이 졌잖아. 네. 이재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재판도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 장경태 성추행 의혹이고 너희들이 그전에는 그 국민의힘 의원이든지 누구들한테 뭐 그렇게 성추행 관련해서는
막 그냥 덮어 씌우고 그러더니만 왜 너희들은 책임 안 져? 네.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혹은 아니면 여기서 불거질 뭐 많은 그 의혹쟁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 시절이 지금 행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법 만들었잖아요. 예. 예. 그 공직자의 소년 시절 행적에 대해서 소년 기록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년 사건을 해도 변호사도 판결문을 못 받아봐요. 그게 이제 소년의 미래를 갖다 조금이라도 좀 교화시켜서 얘는 그렇죠. 좀 그래도 좀 보호를 해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데 그렇죠. 예. 그 법이 지금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네. 사실 좀 악용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악용되고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의 법안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네. 좀 더 섬세하게 만들면 여기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년 사건 범죄에 대해서 내가 경찰 특히 경찰 공무원이 되겠다.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본인의 지금은 범죄 경력 조회 해보소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공천 신청을 하든 뭐 공무원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게 하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소년 사건 기록도 떼서 제출하던가 혹은 소년 사건 기록에 대해서 내가 개인정보 동의를 하겠다 봐라 라고 해서 적어도 면접에서는 그게 물어볼 수 있게 면접에서 정말로 너는 소년 사건에 절도가 있는데 왜 그랬어? 정말 장발장이었어? 아니면 핸드폰을 주웠는데 오해받은 거였어? 이 정도로 가던가 예.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각 당에서 공천심사를 받겠죠. 예. 거기서 소년 사건 기록 받아볼 수 있게 뭐 도지사, 시장, 군수 뭐 그 구청장 다 받아볼 수 있게 시의원, 군의원들 이 정도로 해야지. 사실 그게 맞죠. 네. 혹은 예. 아니면 현직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소년 기록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나 예. 소문만 많아가지고 그런 게 궁금하긴 해서 그런 거 나경원 의원이 입법적인 공격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적절한 거고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가지고 적절하게 하면 돼. 선거 공보 의무 기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범죄를 나눠야죠. 흉악 범죄까지 강간이면 기재해야죠. 강간 정도면 기재를 해야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떻게 예. 공직을 맡습니까?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예. 피해자가 있는데. 아니 저는 그게 제일 좀 뭐라고 그럴까 가슴 아팠던 게 네. 뭐냐면 저도 조진웅 씨 연기 잘하는 거 다 압니다. 그 조진웅 씨 영화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만약 제가 조진웅 씨한테 뭐 얻어맞아가지고 뭐 그랬던 사람, 혹은 뭐 내가 뭐 차를 뭐 훔침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내 가족이 조진웅 씨한테 뭐 아주 그냥 몹쓸 짓을 당했다. 그러면 조진웅 씨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영화에 막 포스터에 걸려 있을 때마다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죠. 예. 예. 그게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 네. 거죠. 장경태한테 무슨 트라우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뭐 조진웅 씨가 책임을 지고 은퇴한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진짜 가장 요즘 따끈따끈한 현안들, 조진웅 씨와 관련된 얘기들, 또 이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 특검은 특검을 받아야 될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얘기들 일단 쭉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법과안 대표회의에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목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